지금 당장 휴대폰을 확인하세요. 카카오톡 업데이트 알림이 떠 있다면 절대 누르지 마세요. 여러분이 15년간 사용해온 카카오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도 나쁜 방향으로 말이죠. 2025년 9월 카카오는 15년 만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발표했지만 사용자들의 분노, 주가 하락, 심지어 내부 개발자들의 반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 업데이트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지 치명적인 이유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친구 목록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기존에 단순하고 편리했던 친구 목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름 순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원하는 친구를 바로 찾을 수 있었던 그 편리함이 말이죠. 대신 무엇이 나타났을까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피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프로필 사진, 상태 메시지, 배경 사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친구들의 피드에 계속 노출됩니다. 조용히 메신저만 사용하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특히 직장 동료나 상사 혹은 그냥 연락처만 주고받은 지인들에게까지 내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설정에서 끌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복잡한 설정 메뉴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하나하나 끄는 것 자체가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아시나요? 더 심각한 것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이런 복잡한 설정 변경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원치 않는 개인정보 노출을 감수하거나 아예 카카오톡 사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메신저는 본래 간단해야 합니다. 친구 목록을 보고 대화 상대를 선택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끝. 이것이 카카오톡이 15년간 대한민국 국민 메신저로 사랑받아온 핵심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단순함과 편리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카카오톡에 숏폼 영상이 도입된 것입니다. 카카오는 이번 업데이트에서 기존의 오픈 채팅 탭을 지금 탭으로 개편하며 숏폼 영상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이제 카카오톡을 열면 하단 메뉴에서 숏폼 영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능이 기본 설정으로 자동 재생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카카오톡을 켰는데 원치 않는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이용자들은 반강제적으로 봐야 한다. 메신저가 아니라 SNS가 되고 싶은 것이냐라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숏폼 기능이 실제로는 광고 수익 확대를 위한 카카오의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홍민택 카카오 최고 제품 책임자는 크리에이터는 광고와 연동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즉,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이 아니라 카카오의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라는 것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특히 부모들 사이에서는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학부모는 그동안 아이가 숏폼을 보지 못하도록 차단해왔는데 카톡의 기본 기능으로 들어오니 방법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숏폼이 청소년의 집중력 저하와 정서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신저는 소통을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카카오톡을 열 때마다 쓸데없는 영상에 시간을 뺏기게 생겼습니다. 친구와 대화하러 들어갔다가 자신도 모르게 30분, 1시간씩 영상을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광고와 앱 성능 이슈입니다. 이용자들은 친구 목록에 광고 계정이 올라왔다며 화면에 광고가 표시되는 비중이 커진 것으로 느껴진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구 프로필 변경 내역과 함께 광고가 지나치게 큰 화면으로 노출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광고의 위치와 크기입니다. 한 이용자는 피드 중간에 친구 게시글과 동일한 크기로 광고가 나오는 것도 당황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친구들의 일상을 보다가 갑자기 거대한 광고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한 AI 기능이 대거 추가되면서 앱이 무거워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개편에서 챗GPT 등 온디바이스 AI 탑재, 보이스톡 통화 녹음과 요약 기능 등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앱의 용량이 커지고 실행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구형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가볍고 빠르게 동작했던 메신저가 이제는 무거운 종합 플랫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채팅 기능 개편에 숨어있는 문제들입니다. 카카오는 이번 업데이트에서 채팅방 폴더 기능, 안읽음 탭, 메시지 수정 기능 등을 대대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편리해 보이는 기능들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문제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채팅방 폴더 기능입니다. 이용자가 직접 채팅방을 최대 10개까지 카테고리별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복잡한 기능을 모든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복잡한 폴더 시스템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메시지 수정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풍선을 길게 눌러 내용을 수정할 수 있고 수정 전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표시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한이 많습니다. 생각만큼 편리하지 않다는 것이 사용자들의 반응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전체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복잡해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단순하고 직관적이었던 카카오톡이 이제는 여러 버튼과 메뉴가 난립하는 복잡한 앱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이용자들의 반응을 보면 메시지 채팅을 정리하기가 쉬워지고 대화 관리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는 일부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복잡성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AI 기능의 과도한 도입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우려입니다. 카카오는 이번 업데이트에서 자체 AI인 카나나와 오픈 AI의 챗GPT를 동시에 도입했습니다. 카나나는 대화의 맥락을 이해해서 일정 관리, 예약, 구매, 지식 검색 등을 제안하고 챗GPT는 텍스트와 이미지 처리, 생성 기능을 담당합니다. 홍보 문구만 보면 혁신적인 기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입니다. 카카오는 온디바이스 AI로 개인정보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AI가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학습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내 개인톡을 AI가 다 엿보게 되는 거냐? 챗GPT 앱이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굳이? 등의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도 카나나 출시 전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발설을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용자 대화를 내부 학습에 이용 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둘째, 메신저 본연의 기능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카카오톡은 간단하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I가 먼저 말을 걸어오고 일정을 관리하고 쇼핑을 제안하는 복합 플랫폼이 되어버렸습니다. 셋째, 앱이 무겁고 복잡해질 우려입니다. 챗GPT 등 온디바이스 AI 탑재, 보이스톡 통화 녹음과 요약 기능 등이 추가되면서 앱의 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구형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는 성능 저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AI의 문턱을 낮추되 개인정보 보호는 철저히 지키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5천만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이런 변화를 원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사용자들의 압도적인 부정적 반응과 이에 따른 시장의 냉혹한 평가입니다. 카카오가 자신 있게 발표한 15년 만의 대규모 개편이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카카오톡 업데이트에 대한 혹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무위키에서는 이번 업데이트를 카카오톡 최악의 업데이트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커뮤니티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 가능한 팩트입니다. 구체적인 사용자 반응들을 살펴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직장인은 카톡은 업무용으로도 많이 써서 공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개인적인 SNS 기능을 무차별적으로 도입하니 반감이 든다며 친구들과는 다른 메신저 플랫폼으로 옮겨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카카오톡 첫 화면에 다른 사람의 프로필 사진이 크게 보이니까 이제 프사를 못 바꾸겠다며 다운그레이드가 시급하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데이트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카카오톡 자동 업데이트를 끄는 방법을 공유하는 게시물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자동 업데이트 사용을 해제하고 아이폰 사용자는 설정에서 앱 업데이트를 기활성화하는 방법들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 업데이트의 6가지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는 사용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의 광고 수익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국민 메신저의 정체성을 흔드는 시도가 자칫 이용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용자들이 라인, 텔레그램, 왓츠앱으로 이동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은 명확합니다. 아직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면 최대한 늦추시기 바랍니다. 이미 업데이트를 했다면 프로필 공개 범위를 조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은 15년간 국민 메신저로 사랑받아온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는 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용자의 편의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입게 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편한 업데이트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카카오톡 자동 업데이트를 끄는 방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업데이트를 피하는 게 답이라며 적극적으로 회피 방법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위한 방법. 안드로이드 사용자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동 업데이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 카카오톡을 검색한 후 카카오톡 앱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메뉴를 눌러주세요. 메뉴에서 자동 업데이트 사용이라는 항목을 찾아서 체크를 해제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우측 상단의 프로필 아이콘을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네트워크 환경 설정에서 앱 자동 업데이트를 선택한 후 앱 자동 업데이트 안함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은 모든 앱의 자동 업데이트를 차단하므로 개별 앱 설정을 원한다면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방법. 아이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의 설정 앱을 실행합니다. 설정에서 앱 스토어를 찾아 들어갑니다. 앱 스토어 설정에서 앱 업데이트 항목을 찾아 비활성화하면 됩니다. 일부 기기에서는 자동 다운로드 항목에서 앱 업데이트를 끄면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은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모든 앱의 자동 업데이트를 중단시킵니다. 따라서 중요한 보안 업데이트는 주기적으로 직접 확인하고 수동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업데이트한 경우의 대처 방법. 이미 업데이트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완전한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프로필 노출 설정 변경하기. 가장 시급한 것은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으로 들어가서 우측 상단의 설정 버튼 톱니바퀴 모양을 누릅니다. 프로필 관리 또는 프로필 설정으로 들어간 후 다음과 같은 설정들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에게만 게시물 공개를 활성화하면 게시물이 제한적으로만 노출됩니다. 프로필 업데이트를 나만 보기를 선택하면 친구 피드에 내 프로필 변경 내역이 뜨지 않습니다. 이런 설정들을 통해 최소한 원치 않는 사생활 노출은 막을 수 있습니다. 숏폼 기능 최소화하기. 숏폼 기능을 완전히 끌 수는 없지만 데이터 소모를 줄이고 자동 재생을 방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설정에서 데이터 사용 또는 미디어 관련 설정을 찾아 자동 재생 기능을 끄시기 바랍니다. 와이파이가 아닌 모바일 데이터 환경에서는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의 대응과 향후 전망.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이런 사용자들의 불만에 대해 업데이트 후 일부 이용자의 불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불만을 수렴하고 수정해 나가겠다고 밝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나 사용자 선택권 제공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카카오는 이번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카카오가 사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 하락과 사용자 이탈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조만간 일부 기능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거나 UI 개선 업데이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의 이번 업데이트는 단순한 기능 개선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고 수익 확대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사용자 편의성보다는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는 지금 당장 자동 업데이트를 끄고 이미 업데이트했다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설정을 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15년간 믿고 사용해온 국민 메신저가 이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개인의 편의와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이전과는 다릅니다. 단순한 기술적 장애가 아니라 근본적인 서비스 철학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이 진정으로 사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사용자 선택권의 제공입니다. 새로운 UI와 기존 UI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UI를 9버전이나 신버전으로 고를 수 있게 만들면 아무런 논란 없이 넘어갔을 것이라는 지적이 정확합니다. 둘째, 메신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 합니다. 메신저 기능만 잘하면 되는데라는 사용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광고 수익보다는 사용자 편의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 업데이트의 6가지 치명적인 문제점과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친구 목록이 불편한 피드로 변했습니다. 둘째, 쇼폼 영상 도입으로 광고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광고 크기가 확대되고 앱이 무거워졌습니다. 넷째, 채팅 기능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졌습니다. 다섯째, AI 연동으로 개인정보 우려가 커졌습니다. 여섯째, 사용자 반발과 주가 폭락이라는 시장의 냉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직 업데이트하지 않았다면 자동 업데이트를 끄고 최대한 늦추시기 바랍니다. 이미 업데이트했다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설정을 해주세요. 카카오톡은 15년간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소중한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는 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사용자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된다면 카카오도 결국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과 목소리가 모여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하다고, 원하지 않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메신저 환경에서 소통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